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제목처럼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종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옳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매한 답이 되는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애매하고, 그러면 답은 뭐냐? 있다 없다가 아니라 몇 프로인가가 하고 어떤 각도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인종차별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몇 프로냐,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그 인종차별에는 이것이 인종차별이냐 아니라라는 그 불분명한 경계선, 거기에는 인간 본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친함을 느끼고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을 하는 사람끼리 친함을 느끼는, 그래서 끼리끼리 놀려고 하는 것을 차별로 볼 것인지 본능으로 볼 것인지 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종차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한국을 말의 문화가 아닌 폭력, 행동, 욕, 권력, 언성이 높은 사람이 이기고 이런 물리적인 문화라고 놀 때,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또 달라지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볼 때 미국은 어떤 문화냐면 폭력이 전혀 배제된 말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틀리죠. 그래서 해결 방안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처법도 틀리죠. 그래서 첫 번째 차별이, 인종차별이 뭔지, 대처는 어떻게 하는 건지가 바로 이 말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다고 생각해서 대처를 한국적으로 했다라든가, 한국에서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상황을 미국적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처리도 되지 않지만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미 간의 문화적 차이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실화, 제가 직접 겪었던 실화를 토대로 짧은 얘기 속에 100가지, 10가지, 1000가지의 상황별과 인식별, 문화별 차별이 이 짧은 얘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들은 시장을 많이 가잖아요. 하루에도 주에도 월에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그로서리를 쇼핑하고 이러는데 하다 보면 리턴을 하게 되죠. 물건을 잘못 샀다든가 색깔이 맞지 않다든가 색깔이 나서 리턴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리턴을 하려고 커스터머 서비스 데스크에서 줄을 섰습니다. 제 앞에 한 5, 6명 서 있었고요. 그런데 아주 일이 순조롭게 다 풀려갔어요. 예를 들어서 1분에 한 사람씩 처리된다면 대여섯 명이 1분에 하나씩 계속 처리가 됐어요. 근데 내 앞에서 딱 스탑한 겁니다. 느낌이 안 좋았죠. 근데 열에 한 번은 차별이라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고. 근데 열의 8은 운이 나쁘거나 그 사람들이 분명히 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두 사람, 젊은 남자하고 나이든 백인 여자가 리턴을 받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느낌이 이상했죠. 갑자기 내 앞에서 딱 쓰더니 옆에로 가서 그 남자하고 도와주는 쪽 얘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필이 안 좋았죠. 미국에서 20년 이상 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필이 벌써 옵니다. 백인을 보면은 옛날에는 다 영화배우 같고 선글라스만 끼면 영화배우 같고 다 똑같은 사람, 하얀색은 하얀색끼리 다 똑같은 한 사람이고 까만색은 까만색끼리 다 똑같은 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가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지 다 키가 크고 다 영화배우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데 척 보면, 옷 입은 거 보면 금전적인 수준, 교육 수준, 성격
이런 게 이제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았는데 그냥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기분을 자꾸 전환시키면서 있었는데 한 5분 정도 나를 세워놓은 후에 불렀습니다. 뭐 미스터란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 리턴 품목을 갑자기 위아래 좌우로 서칭하면서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분명히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했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항상 리마인드를 시키는 게 화내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진다라는 항상 전투 자세로 임하는 그런 나를 리듀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그 질문에 다 답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황당한 질문인데 다들한테 1분씩 다 끝났는데 내 앞에서만 딱 그러는 거죠. 이거 작년에 샀냐?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한 달 전에 샀다. 조금 후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샀냐? 그래서 한 달 전에 샀다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걸렸죠. 뭔가 이상하다는 거. 그런데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너 새 거 샀니? 라고. 또 엉뚱한 질문이죠. 아마 미국에 이제 오신 분은 이게 엉뚱한 질문인지 바른 질문인지 제가 해서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도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여기서 산 지 20년이 넘어서 그런지 이게 얘가 뭐가 이상하다. 이 질문을 안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하는구나. 그러나 참자 하면서 계속하고 좋게 얘기하고 물건을 리턴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고 계산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나왔죠. 밖에 나와서 이제 물건을 차에다 다 싣고 집에로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까 그 기분 나빴던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되나? 그러면 싸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려고 또 발길을 돌렸죠. 발길을 돌렸는데 이상한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면, 아니, 나는 넘어간다고 치지만 이제 이민 온 사람이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이것과 더 안 좋은 걸 당했을 때 그들은 무자비하게 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1초간에 떠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영웅인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내가 돈키호테인 것처럼 정의감이 쏟았죠. 나 하나는 넘어가겠는데 내 가족을 건드렸을 때, 내 아내를 건드렸을 때, 또 그런 정의감이 오를 때는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모두의 아버지들이나 모두의 남편 되시는 분이 느끼겠지만, 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나 혼자는 넘어가겠는데 후배 이민자들과 영어가 안 되시는 분과 이런 거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이 내가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 그들이 다 그 험한 길을 넘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괜한 정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에 매니저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알아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그렇지만 거기 가면 그 여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쪽으로 가서 스토어 매니저를 찾았죠. 근데 잘 인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지인이. 어떻게 했냐면 직원들이 거기는 많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 걸리고 직원을 겨우 찾아서 얘기했어요. 여기에도 이민 연수가 아마 좀 느껴질 겁니다. 이럴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출입도 생기고요. 여기서 벌써 경험이 없는 분은 여기서 벌써 무너집니다. 일반 직원을 만났어요. 내가 매니저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걔가 왜 그러냐? 그래서 너가 매니저냐? 그랬더니 아니다.
근데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나 매니저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조금 쉬더니 약간 기분 나쁘다는 듯이 나한테 얘기해라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매니저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약간 포기하는 척. 그렇게 대화가 한두 번 더 오갔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순서 같지만 여기에도 연륜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매니저한테 저를 인도했죠. 매니저를 만나서 조용한 방에서 단둘이 얘기하고 싶은데 삐적삐적 내가 바디랭귀지로 손으로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오지를 않아서 그냥 적당한 곳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쪽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가난하게 대접받았다. 즉 다시 말해서 대우를 아주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아주 나쁘다. 그렇게 하면서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하는 말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그 여자를 풀하고 그리고 그쪽 매니저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너한테 리포트를 해주마 하면서 내 전화번호랑 인적 상황을 적어가지고 갔어요. 지금 이 짧은 스토리 안에 그 많은 그 연륜과 그 추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다 하고 가게를 나왔죠. 여기까지가 그 스토리의 1단계 전부입니다. 2단계로 들어갈게요. 이 얘기는 3단계까지 되는데요. 그 직원을 처음에 매니저를 만난다고 만났을 때 거기서 내 의견을 관찰하는 방법이 반복과 화내지 않고 질문을 하면서 내 의견을 부드럽게 한 발씩 관철시키서 인도를 받는 거. 그 다음에 매니저를 만났을 때 아주 차분하게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황하게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조차도 포인트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자기의 생각을 하나로 작게 함축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문장도 한 문장에서 세 문장으로. 특히 언어와 문화를 따질 때는요. 그리고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내고 폭력적이고 언성을 높이고 이러면 무조건 루저입니다. 집니다. 지금까지 본 상황에서는 제가 화도 내지 않고 말도 과하지 않고 분명히 내 관철을 이성적이고 명백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내에 그 많은 첫 번째 차별이 인종차별이 있는가 없는가 문화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모든 것에 함축되어 있죠. 근데 이 두 번째 스토리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미 그 매니저가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너무 놀라웠죠. 그 아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얘기를 다 하고 다닌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 애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구나. 나는 한마디도 화내지 않고 정당하게 얘기해서 바로 나오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 매니저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를 인도했던 직원까지도 거기에 직원이 1명, 2명도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10명, 20명 이상 있는데 그 이상 3, 40명씩 있는데 어떻게 내 얘기가 그렇게 전해졌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같은 얘기. 거기에서 또 봤습니다. 그 여자를 나를 그렇게 푸어하게 대한 그 여자를 봤습니다. 제가 얼굴만 카운터 위로 봤을 때는 어깨도 넓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면서 아주 그 강한 인상의 건장한 여성이었습니다. 백인 중년 여성.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카운터에서 나와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지 그 여자 가는 걸 뒷모습을 봤습니다.
다리를 한쪽을 지울퉁 하면서 전체 모습의 앞과 전체 모습 뒤를 봤는데 약간 핸디캡 같았어요. 이 얘기는 또 무엇이 있느냐? 인간은 다 똑같다고 저는 보려고 합니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봤을 때 측은감이 들었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느꼈습니다.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조금 수준이 중간 수준이나 그 이상은 저렇게 사람을 대하거나 표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수준, 레벨 이런 게 보이는데요. 그럴 때 대부분 조금은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튀어나와서 합니다. 미국적인 문화나 미국적인 거는 한국보다 훨씬 인간 본위, 인간 존중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그러나 수준이 낮은 사람을 대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음에 더 깊이 얘기하고요. 이 비디오를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다면 2번, 3번, 10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와 그것을 얘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마디를 하자면, 첫째, 여기서는 화내고 폭력적이면 무조건 루저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갈 거면 아예 차별이란 얘기를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여줬던 것에는 절대 화낸 게 없습니다. 절대 많은 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2번째 대처 방법은 나는 영어를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여긴 말의 문화이기 때문에요. I am 탑만 할 수 있다면 자기 은행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I am 탑만 할 수 있다. 뭐냐? 나는 슬프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푸어하게 다녔다. 그것만 말만 하세요. 그 말만. 딱 그 말만.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통일된 인식으로 우리 민족, 아시안이나 민족들이 나아간다면 큰 둑도 무너지고 미국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개미가 우공운산, 어리석은 자가 태산을 옮기듯이 이것이 한국에서 조폭, 언성 높인 거, 권력을 다 합친 힘입니다. 이게 말의 힘이고 여기에서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분단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